네, 코인마켓워치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살펴줄 두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금요일마다 보다가 오늘 보니 더욱 반갑네요.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룸비트의 이수연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방송 중 실시간 채팅을 남겨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늘어나서 제작진도 힘이 나고 저도 힘이 나고 기자님도 힘이 난다고 합니다. 네, 궁금한 코인이나 다양한 의견들 방송 중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요 코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4거래일 동안 볼리저 밴드 상에서 하단을 계속 치면서 하락 구간을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제 다행히 반등하고 오늘도 지금 1%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자님? 네, 물론 좀 소폭 반등했지만 아무래도 고점 회복까지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네. 이런 가격 하락의 이유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네. 예상치와 동일하게 2.9%로 나왔지만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신호를 줬고요. 네.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네, 비트코인에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네. 또 사실은 9월은 원래 비트코인에게 약세의 달로 꼽히는데요.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보시면 최근 10년간 비트코인의 9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77%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 랠리 이후의 차익 실현이나 이 4분기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 계절적 요인도 하락세에 겹친 셈입니다. 네, 확실히 8월에서 9월로 넘어오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약세장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승윤 기자님, 네. 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지표가 있을까요? 네, 현재 비트코인은 바닥을 지키느냐 무너지느냐 기로에 서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이제 레드 september, 즉 9월 달에 비트코인이 약한 징크스 그리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서로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예, 온체인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비용 기반 분포 히트맵이라는 지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 밝은 빛이 강하게 표시된 구간일수록 지지세 또는 저항세로 작용을 합니다. 네. 이달 1일, 2일 차트를 보면은 10만 7천 달러, 즉 1억 5천만 원 지지 구간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바이낸스에서 시세를 보면요, 1일 최저점이 이제 10만 7,300 달러, 2일 최저점이 10만 8,900달러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네. 확실히 네, 지지점 이런 게 확실히 구별이 되네요. 차트상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6개월 보유자의 손익분기점이 10만 7천 달러이고 이제 155일 미만 단기 보유자의 경우 10만 8,900달러입니다. 네. 예, 최근 투자자들의 이제 이 10만 7천에서 10만 8,900 구간대는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을 뜻하는데요. 네. 이를 유지하지를 못하면은 이제 9만 3천 달러 내지는 9만 5천 달러. 1억 3천만 원대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예. 분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단기 보유자의 평단가 이하에서 계속 거래된다면 미실현 손실이 증가로 이제 보유 심리가 약해지고 과거 사이클을 보면은 단기 보유자의 손익분기점이 무너지는 시점이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수개월 전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예, 이런 점이 좀 매도세를 추동하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네.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 하락은 사상 최고치인 1억 7,200만 원에서 네. 한 11% 수준 하락한 것으로 과거 25%를 초과했던 약세장 수준은 아닌데요. 네. 조정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얕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다행이네요. 네. 예, 이 상대적 미실현 손실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보면은 2023년 11월 이후 상대적 미실현 손실은 대체로 약 5%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네. 예. 그래도 미실현 손실이 대체로 약 5% 아래로 머무르면서 좀 약세장이 이번에는 좀 심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단식 하락을 한다고 보기에는 네. 이제 ETF, 기관의 유입, 그리고 거시적 요인이 다 얽혀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상방 기술적 저항선 돌파 여부가 관건입니다. 네. 예,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39로 공포 구간에 가까워 있는데 네. 이에 따른 단기 바운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전망까지 저희가 온데이터 상으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태 이 비트코인의 흐름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이 박스권에 유지하고 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차트상으로 2일 기준이었죠. 전일 대비 비트 차트 에서 큰 가격 움직임이 없었지만 바이낸스와 이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1.6%가량 소폭 하락을 보였거든요. 이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일단 장기 보유자들의 순미실현 손익 지표가 0.62%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3개월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 수준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 조정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17일에 이 지표가 0.63에 도달했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무려 8.9% 하락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의 이 연쇄 청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1일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총 2억 3천만 달러 규모 포지션이 청산됐는데요. 네. 이 중에 이더리움이 5,716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오. 기록했습니다. 꽤 많이 청산됐네요. 네, 굉장히 많은 비중이었고요. 특히 또 4,360만 달러가 이제 롱포지션 청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런 롱포지션 청산을 야기했고 네. 또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추가 매도 압력이 발생하면서 전날 소폭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청산 위험이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 현재 거래 현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들은 네. 이제 이더리움의 반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 보유 기간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SOP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코인의 이제 매도가를 이제 취득가로 나눈 수치인데요. 이제 지난달 31일 기준 1.03으로 6월 이후 1 위에서 등락을 유지 중입니다. 네. 예, 평균적으로 이제 수익을 실현하면서도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지됐다는 뜻이고 네. 1 미만이면은 손해를 보면서 코인을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네. 네. 별로 1 미만이면 손해를 보면서 코인을 매도한다. 네. 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나면은 이제 조정이 나타나서 SOPR이 1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네. 현재 SOPR은 이제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수준까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예. 이제 큰 손은 이제 이더리움을 꾸준히 담고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루곤체인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약 15조 원에 달하는 고래는 최근 3천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 똑같이 3천억 원 규모의 현물 이더리움을 분산형 거래소 하이퍼 리퀴드를 통해 신규 매수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 기관 난센의 니콜라이 손더가르드 애널리스트는 이제 한 매체에 이더리움에 대한 고래 수요 증가는 보다 큰 상승 여력을 가진 알트코인으로의 자연스러운 회전을 나타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 기사를 봤는데 샤프링크 게이밍에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장님이 이더리움 100배 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기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100배 간다.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덧붙여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기자님은요? 또 이제 그런 자산가이신 분들은 네. 보다 더 이제 큰 이제 물에서 노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추동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올 상방으로의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더리움의 전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리플 XRP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XRP도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일 보시면 1.5% 하락하면서 저희가 항상 이 리플 XRP 같은 경우는 3달러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2.8달러 아래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1.6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최근 움직임이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XRP도 좀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광범위한 강제 청산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 약 19억 달러 규모의 XRP 포지션 청산이 발생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강한 매도 압력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실제로 8월 31일 한때 XRP 가격이 2.8달러에서 2.77달러로 급락했는데요. 네. 당시 거래량이 일평균의 3배에 달하는 7,687만 XRP였습니다. 네. 이후 1일 새벽에도 가격이 2.77달러에서 2.75달러까지 밀렸는데요. 네. 이때는 분당 1,000만 XRP 이상 거래되는 이 폭발적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강제 청산으로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요, 기술적 저항과 계절적 약세입니다. 코인데스크는 XRP가 현재 2.8에서 2.87달러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을 만났다라고 네.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굉장히 제한됐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여기에 앞서 비트코인 때 좀 저희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9월이 이 가상자산 시장이 좀 약세장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하락 압력을 가중시킨 걸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강제 청산 신호도 있었고 그리고 계절적 약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세가 강해지는 모양새인데 그렇다면 데이터상에서 XRP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님? 예, 말씀대로 XRP는 장기 횡보세를 네. 이어가고 있죠. XRP의 월간 종가가 2.76달러, 약 3,800원으로 거래돼 2024년 말 이후 단 한 차례도 3.03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리플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슨이 8월 말 5천만 XRP를 거래소로 이체를 하고 고래 투자자 역시 1억 800만 달러 규모의 이체를 통해 매도 압력이 커진 영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고래 이제 거래소 코인 이동량이 다시금 낮아지면서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매도 비율이 1을 향해 다시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하지만 자금 흐름 지수, 이제 자금 유입 강도라고 하는데요. 네. 는 이제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는 강세 다이버전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는 온체인 데이터가 강세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좀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뭐 신호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네. 저항선은 이제 3.15달러인데요. 네. 핵심 이제 분기점은 3.70달러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제 다만 리플의 지지선 하락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지지선은 2.40달러로 이 선이 무너지면은 2달러, 약 2,780원까지 가격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명확하게 보이는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다음에 더 다른 이슈 있나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네. 네네. 이제 시장 조사 업체 센티먼트의 자료에 따르면 네. 잔액이 이제 1,000만 개에서 1억 개 사이인 고래 투자자들이 최근 2주 동안 3억 4천만 XRP를 추가 매수해 총 네. 78억 4천만 XRP를 보유했습니다. 고래들이 또 매수를 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크립토컨트도 최소 10만 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에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 CME 그룹에 따르면 XRP 선물 거래 규모는 10억 달러, 약 1조 3,900원을 넘어섰으며 네. 이는 3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로 기록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저희 XRP 전망까지 살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 지지선 2.4달러를 좀 잘 방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3.15달러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이슈와 데이터를 통해서 주요 코인들의 시황과 전망까지 살펴본 코인 딥다이브 시간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준 코인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레이더에 포착된 오늘의 코인은 바로 먼저 아비트럼입니다. 아비트럼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이런 변동성이 있는 코인을 조금 좋아해서 도파민 돌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도 근데 변동성이 큽니다. 보시면 8월 22일 이날 15% 정도 상승을 했고 볼리저 밴드 상에서 3일 연속 상단을 치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갑자기 25일 날 급락을 했습니다. 이 아비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업비트에서 이 입금량 급등이 지금 나타났었잖아요, 네. 어제. 그래서 이 입금량 급등을 왜 나타났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뭐냐면요. 24시간 기준 이전보다 100% 이상 입금이 늘어난 것을 말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가 코인을 이 거래소로 옮겨와서 매도하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향후 가격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금량이 늘어났는데 이게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 알고리즘 제가 잠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로 입금을 해서 네. 매도하거나 뭐 매도를 하려는 움직임인 거죠. 입금을 해서 네, 개인 지갑에 가지고 있다가 거래소로 입금. 그래서 그게 매도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아비트럼도 그런 신호가 보여진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트럼 과연 좀 매도 시그널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중 바닥이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중 바닥이다. 네. 이제 어떤 특정 구간에 진입할 때마다 다시금 반등세로 치고 나오는 모습이 보여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예, 애널리스트 알렉스 클레이는 완벽한 이중 바닥을 형성했다. 회복이 이뤄지면은 이제 반응은 매우 강세일 것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저점은 지난 4월 0.28에서 0.30달러, 약 390원에서 418원 부근. 7월에도 같은 부분에서 두 번째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네. 반복적인 지지 영역을 보여줬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랭크라인. 지지와 저항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가격 구간은 0.48에서 0.50달러, 약 네. 668원에서 696원 부근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0.28에서 0.3 부근에서 저점이 나왔는데 이게 이중 바닥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알렉스 클레이는 전통 금융 시장으로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네. 매도 압력이 증가하면 0.45에서 0.48달러, 약 626원에서 668원 지지선으로 다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해당 지지가 실패하면은 0.40달러, 약 557원까지 더 큰 하락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 그러나 가격이 0.30달러, 약 417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이중 바닥은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는 최고 0.70달러, 약 974원 목표가로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1달러 이상의 모멘텀도 있다라고 이제 분석가는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비트럼 관련돼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두 분 다 좀 매도 압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위험성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비트럼 봤고요. 저희가 아발란체 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좀 그래도 상승세가 좋습니다. 3.74% 상승했는데 지난 22일 날 이때 9% 상승하고 1일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9월 1일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는데요. 네. 우선 최근 그레이스케일이 아발란체 트러스트를 이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한 S1, 그러니까 증권 신고서 서류를 SEC에 제출했는데요. 네. 네, 이로 인해서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 좀 커졌고요. 또 기관 자금 유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상무부가 이 GDP 데이터를 여러 블록체인에 기록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에 아발란체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의 신뢰 기반이 확대됐다는 사례로 해석되다 보니까 네. 이 아발란체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이 GDP 데이터라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이거를 아발란체 코인과 연관해서 뭔가 한다 하면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 아발란체 블록체인 위에다 기록을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큰 호재로 볼 수 있겠죠. 약간 분산 원장을 이용한 기술이라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블록체인의 기술, 그 블록체인에 기록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분산 원장을 활용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아발란체 이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약간 묻어 있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큰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온체인 데이터상 어떤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아발란체는 말씀대로 이제 레이어 1
플랫폼이고요. 이제 그런 앞서서 미국 정부가 이제 GDP나 여러 네. 가지 뭐 핵심 지표를 그 블록체인 위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이더리움, 솔라나 최근에 그런 네. 이제 가격 상승을 좀 요즘에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네. 네, 이런 점 이제 아발란체는 이제 어떤 확장성 그리고 어떤 금융이나 게임 이런 분야에 좀 강점이 있는 걸로 여겨지고요. 네. 어떤 모든 주체의 어떤 탈중앙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음.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조스한스는 예, 네. 아발란체는 8월 넷째 주 1,090만 건의 거래를 처리했는데 이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이제 수치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예,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량도 30억 달러, 약 4조 1,700억 원 이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TBL 그러니까 총자산 가치도 3년 만에 40억 달러, 약 5조 5,700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아발란체 현물 ETF 승인 요청을 위한 서류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갱신 제출했는데요. 네. 이로 인한 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아발란체 코인인데 저항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죠? 예, 저항선은 차트에서 네. 보시는 것처럼 25.99달러, 약 36,150원이 저항선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 예, 이를 초과할 경우 사주인의 27달러에서 32달러, 약 37,560원에서 44,520원이 목표가가 될 수 있다는 강세 돌파 기대감이 나옵니다. 네. 현재 지금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 33,620선을 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항선이 36,150인데 저항선 이거를 조금 뚫으면 목표가 37,000에서 44,000원까지 갈 수 있다. 네. 36,000원이 저항선이라는 점까지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발란체 코인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에테나 코인 준비해 오셨는데요. 에테나 코인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에테나 코인 지금 보시면 뭔 일이요? 지금 10%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난 22일 날 18%까지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이때 상승세의 절반가량을 회복하면서 10%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1%가량 하락했는데 주요한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어제 하락세는 아무래도 오늘 예정된 토큰 언락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 4,063만 에테나, 그러니까 2,560만 달러가 새로 시장에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락업 해제된 물량이 이제 보통 매도 물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 압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우려해서 미리 조금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지난 5월에도 실제로 9,414만 에테나가 이제 언락 직후에 3일간 무려 10% 하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언락 이후의 그런 가격 흐름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락이 되면 항상 가격이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빠지기 마련인데 그러면서 좀 그 우려에 빠졌다가 오늘은 그 우려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 상승하는 그러게요.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지금 에테나 코인 관련돼서 살펴보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이 에테나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에테나는 0.65달러, 약 904원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꼽히는데요. 네. 이 근처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지지선이 유지되면은 중요한 저항선인 1달러를 향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생기고 이 영역을 돌파하면은 장기적으로 2에서 5달러 범위로 랠리가 가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네, 총자산 가치 TVL은 이제 110억 달러, 이제 15조 원 이상이며 이는 단 한 달 만에 50% 이상이 증가한 이제 수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지선과 이 에테나의 저항선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를 좀 뚫으면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항선이 혹시 보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네, 이제 1달러를 이제 넘으면요. 이제 네. 그때부터는 뭐 이제 거시 경제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유입으로 인해서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상방이 더 뚫릴 수 있다.
네, 그런 이제 거시적인 재료 기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에테나 관련 코인도 살펴봤는데요. 지금 댓글상에서 굉장히 지금 어떤 코인을 지금 봐주셨으면 좋겠는지를 남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퓨튜브님께서 트론이랑 수위가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트론 한번 볼까요? 트론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일 날 급락세를 보이다가 그 급락세를 유지 중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계속해서 볼리저 밴드 하단을 4일 연속 치면서, 만약에 이게 볼리저 밴드 하단을 계속해서 치면 하락세를 꾸준히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AI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트론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튜브님께서 말씀해 주신 트론 과연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예상 수익률이 마이너스 18.77%고 하락 확률이 73.33%. 그래서 좀 위험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 혹시 트론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이게 아무래도 네. 그 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이더리움 다음으로 지금 높은 블록체인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USDT, 그러니까 트론에서 발행된 그 테더 전송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네. 이것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 그게 좀 작용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어쨌든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현재 좀 하락 구간에 있고, AI 같은 경우에도 이 트론을 좀 하락 방향으로 잡고 있군요, 예측을. 네, 그러면 이제 트론 관련해서 봤고요. 또 수위를 물어봐 주셨거든요. 수위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위 같은 경우에도 트론하고 좀 비슷해요. 네, 어쨌든 이 22일 날은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8.23% 상승했다가 25일부터 같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볼리저 밴드 상에서 계속해서 하단을 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은 2.26% 상승 중에 있는데요. 수위도 AI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처럼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예측이 되는지 예측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수위도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예상 수익률이 5.75% 마이너스로 하락 확률 60%입니다. 네, 이 수위도 혹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수위가 사실 오늘 오전 9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네. 그 한 4천만 개 이상이 언락이 됐어요. 그래서 네. 언락 이슈가 아무래도 조금 하방 압력을 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그 에테나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토큰 언락이 되게 되면 네. 그 공급량에 대한 그런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하락세 흐름을 보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또 오늘 이 언락된 물량 자체가 총 유통량의 1.26%라고 해요. 되게 네. 좀 많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조금 주요 이제 이번에 언락된 그런 그 네. 토큰들 중에서 조금 많은 물량이 풀린지라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수위 같은 경우에는 언락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공급량이 많아지고 이래서 그렇죠.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위 코인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두 분, 이수연 기자, 강승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코인 마켓워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